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코인 시장의 기둥이 되는 비트코인의 페이드로 투자자로서 코인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관점과 펀더멘털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2024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이 뭐죠?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여기서 반감기란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량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크립토 시장의 굉장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반대로 현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리스크로 인해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더불어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진 상태로 대외 경제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고, 또한 미국 국채 금리까지 폭증하기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눈을 돌리며 기회비용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앞서 지난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가격 변화를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은 항상 반감기 이후 1년은 엄청난 대폭등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반감기 이후 1년은 100% 확률로 대폭등을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론 지금까지는 이렇게 크게 상승했지만 이번 반감기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감기의 패턴을 기반으로 이번 반감기 역시도 크게 기대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유로는 2일 경원 이상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게 비트코인 ETF 출시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다른 자산 운용사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SEC는 반려해왔지만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블랙록의 신청은 그간 반려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SEC가 비트코인 ETF 투자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블랙록은 이에 대해 뒷받침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며, 이는 곧 엄청난 매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블랙록의 ETF 신청이 승인되면 이들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다음으로 금은 실물 자산이라는 특성상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이러한 딜레마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특성상 국경을 빠르게 넘나들 수 있어 금과 같은 지혜를 확보할 수 있기에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미 국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지난달 미국 연준에서 향후 금리 전망을 상향하면서 고금리가 기존 시장 예상보다 길어질 것임을 시사하며 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불안이 가중되며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 금액이 3조 원 밑으로 주저앉았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중 최고치였던 17조 4천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8조 3천억 원의 채권만 사들이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액이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미 국채를 빠르게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탈달러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리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역부족인데, 결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면 1위인 미국의 20만 7천 개에 이어 19만 4천 개로 바짝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 정부에서는 SEC를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을 탄압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개미털기를 하면서 정부와 큰 손들이 뒤로는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국가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구글의 트렌드 데이터에서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 관심도가
202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수치로 보자면 2021년 5월에는 최고치로 100의 수치를, 2022년 6월에는 63이라는 수치를 이룬 데에 비해 현재는 14라는 수치로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가 극명히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저는 투자 시장의 명언을 되새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명언이 있죠. 환희에 팔고 절망에 사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만연하고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게 흘러가며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진 지금이 바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선 지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는 규제하며 큰손 고래들과 함께 뒤로는 비트코인을 담고 있고,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이 68.5%는 최소 1년 동안 홀딩을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담고 개미는 내던지는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뚝심 있는 투자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며, 마지막으로 금일 브리핑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첫째, 비트코인 반감기는 역사적으로 폭등할 확률이 높기에 크게 기대해볼 만한 이슈이고, 둘째, 비트코인 ETF 출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블랙록의 매수와 실제로 출시될 시 들어올 막강한 자금 역시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셋째, 미 국채 금리 급등과 함께 탈달러의 대체제로는 비트코인이 선택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역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글로벌 악재에 흔들리지 마시고 뚝심 있는 투자 지키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잔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